오늘 미술 시간에는 사물의 상상력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해서 다양한 재활용품과 만들기 재료를 준비하라고 안내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업사이클링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제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서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활용품을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도 일종의 업사이클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를 하기 전에 발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스탬퍼 발상법을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 오늘은 다양하게 발상하고 계획하고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쪽과 19쪽을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 때는 이곳에 있는 우산과 마우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상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관찰해 보면 위에서는 등이 불룩하고 옆에서 보면 쥐가 엎드려 있는 모양입니다. 우산은 접었을 때는 지팡이 같고 펼쳤을 때는 낙하산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관찰해 보세요. 그 후에 발상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 건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잘 보고 자신이 발상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연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산을 펼쳐 옆에서 보면 해파리 모양 같고 우산천 밑에 비닐을 더 잘라 붙이면 해파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나 장소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산은 원래 비가 올 때 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뒤집어서 화분이나 세면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다음으로는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와 우산천을 합쳐서 박쥐를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재료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우산천은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색의 빨대로 만들면 무지개 모양의 우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료를 분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산을 분해하면 우산살과 우산천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우산살의 구부러지는 부분을 이용하면 우주 탐사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책 19쪽을 보면서 선생님이 연상한 것들을 더욱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신이 모은 재활용품으로 다양한 발상을 하고 배움공책에 써봅시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날짜와 과목, 제목을 쓴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이 무엇인지도 씁니다.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발상을 해서 써봅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작품을 계획해야겠죠? 작품을 계획할 때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재활용품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미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미리 스케치해 보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배움공책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공책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제와 주제를 정한 이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씁니다.
완성품에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배용책을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재활용품 미술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 미술 작품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세요.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만든 것인지도 찾아보세요. 다만 똑같이 따라하지는 말고 여기에서 보이는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보길 바랍니다. 이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다만 만들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칼이나 글루건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거나 더욱 조심해서 만듭니다. 완성한 작품은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 주세요.